오늘은 중국 역사상 최고의 기서라 불리는 추배도의 공동 저자이신 원천강과 이순풍의 재미있는 일화 두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장두시예언 내용이 다소 어려웠던 것 같아 이번 영상은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것으로 선택했습니다. 조금이나마 힐링이 되실 수 있길 바라면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원천강은 중국 입주성도 출신으로 수나라 말 당나라 초의 철학자이자 천문학자이다. 원천강은 어린 시절 비교적 가난하고 힘든 환경에서 자랐는데 장생수를 수련하는 것을 좋아했으며 관상학에도 능통했다. 훗날 원천강은 수나라 왕실에 등용되어 자관령을 지냈으며 당나라 때는 화정령을 지냈다. 당나라 때의 유명한 천문학자이자 수학자인 이순풍은 어릴 적부터 매우 총명했으며 많은 책을 읽었는데 특히 천문과 역학, 수학, 응양학, 도가설에 능통했다. 당나라 시기의 신선급 인물로 손꼽히며 전설에 의하면 이순풍은 옥황상제의 측근인 태백금성의 화신이라고 한다. 원천강과 이순풍은 둘 다 매우 저명한 철학가인데 원천강이 이순풍보다 19살이 많았고 이순풍은 원천강을 스승으로 모셨으며 그 둘의 관계는 스승과 제자이자 좋은 벗이었다고 한다. 중국 역사상 최고의 예언서인 추배도는 이 두 사람이 쓴 것인데 추배도 이름에 관한 재미있는 전설이 있다. 어느 날이었다. 당태종 이세민은 당나라의 국운을 미리 알고 싶었고 원천강과 이순풍을 불러 같이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예측해보라고 시켰다. 그래서 두 사람은 각자 자신의 방법으로 미래를 점치게 되었는데 원천강은 유김신수로 이순풍은 하늘의 모습으로 미래를 예측하고 있었다. 두 사람은 잠시 집중하였고 수천 년 후의 미래까지 알아내기 시작했다. 그러나 당시 원천강은 천기를 너무 많이 알아내고 누설한다면 나쁜 일이 생길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멈추었다. 그런데 이순풍은 미래의 일들을 알아내는 것을 멈추지 않고 있었고 원천강은 이순풍의 등을 살짝 밀면서 그를 일깨워 주었다. 그 일로 인해 훗날 그 둘이 쓴 예언서 이름을 추배도라 했다고 한다. 수나라 말기 원천강은 전란을 피해 풍경이 아름다운 낭주 지역의 팔룡산 산기슭에 집을 짓고 쾌적한 산중 생활을 하고 있었다. 당시 천문과 점술에 관심이 많았던 이순풍은 원천강의 명성을 듣고는 그를 찾아와 계제가 되고자 하였다. 원천강은 이순풍을 보고는 가르칠 만한 아이라 생각하고는 자신의 집에 머물게 하면서 기문둔갑과 점술을 가르쳐 주었다. 원천강과 이순풍은 그렇게 스승과 제자가 되었고 그로부터 3년이 지난 어느 날이었다. 이순풍은 그동안 충분히 많은 기술을 배웠으니 이제 출사해도 되겠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다. 원천강은 이순풍의 그런 마음을 알아채지만 내색하지 않았다. 어느 날 원천강은 이순풍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 거닐고 있었다. 그때 길 위에 소발자국이 길게 나 있는 것이 보였고 원천강은 이순풍의 능력을 시험해 보기 위해 물었다. 이 소발자국을 보고 이것이 황소의 것인지 암소의 것인지 구분할 수 있겠느냐? 그러자 이순풍은 이렇게 대답했다. 스님, 농담하십니까? 제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원천강은 미소를 지으며 소발자국을 가리키고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보기에 이 소는 암소이며 임신하고 있구나. 그리고 이 암소는 왼쪽 눈을 다쳤다. 머지않아 이 암소는 숫송아지를 낳게 될 것이다. 이순풍은 그 말이 믿기지가 않았다. 그래서 원천강의 말이 정확한지 확인하기 위해 소발자국을 따라 달려갔고 이내 소를 몰고 가는 목동을 찾을 수 있었다. 그런데 목동이 몰고 가던 그 소는 원천강의 말대로 암소였고 임신을 한 상태였으며 왼쪽 눈에 상처가 있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얼마 후에 그 암소가 숫송아지를 낳았다는 것이었다. 그 사실들을 확인한 이순풍은 원천강에게 이렇게 물었다. 스님, 저는 3년 동안 스승님께 많은 것을 배웠고 제 스스로 이제는 스승님 못지않은 실력을 갖추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스승님께서 이러한 법술은 제게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도대체 그런 것까지 어떻게 아신 것입니까? 그의 원천강은 이렇게 대답했다. 사실 이건
어떤 법술이 아니란다. 일반적으로 숫소와 암소가 길을 걸을 때 네 개의 발자국은 모두 같은 깊이로 생긴단다. 그런데 만약 암소가 임신을 한 상태라면 몸이 무겁기 때문에 발자국이 조금 더 깊게 남지. 만약 암소의 왼쪽 몸이 더 무겁다면 그건 숫소를 임신했다는 것이고, 만약 오른쪽이 더 무겁다면 암소를 임신했다는 것이다. 내가 그 소발자국을 봤을 때 왼쪽 발자국이 조금 더 깊이 나 있었기 때문에 그 암소가 숫송아지를 임신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란다. 그리고 그 암소는 길가의 오른쪽에 있는 풀들만 뜯어먹었는데 그것을 보면 그 암소의 왼쪽 눈에 상처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소가 어떻게 왼쪽에 있는 여린 풀들을 뜯어먹지 않았겠느냐. 이순풍은 크게 탐복하며 이렇게 말했다. 저는 스승님의 법술은 배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스승님의 지혜는 평생 따라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무측천이 황제가 된 후 원천강과 이순풍을 불러 황제의 묘지를 쓸 명당인 용혈을 찾으라고 하였다. 먼저 이순풍을 시켰는데 이순풍은 9,981일을 달려 소량산의 용혈을 찾아내었고 그곳에 엽전 한 개를 땅에 묻었다. 그리고 나서 원천강에게도 용혈을 찾으라고 시켰다. 원천강은 7,749일이 걸려 용혈을 찾아냈고 머리에 꽂고 있던 은비녀를 땅에 꽂았다. 무측천은 두 사람이 선택한 용혈이 일치하는지 검증해보고 싶었다. 그래서 사람을 시켜 땅을 파보게 하였더니 원천강의 은비녀가 정확하게 엽전의 네모난 구멍에 꽂혀 있었다고 한다. 지금까지 원천강과 이순풍의 일화 두 가지를 보셨는데요. 두 분 모두 누가 최고라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도통하셨던 분들이라 짧은 일화조차도 너무 신비로운 것 같아요. 두 번째 일화의 뒷이야기를 잠깐 해드리면 실제로 무측천은 당시 원천강과 이순풍이 찾은 명당에 왕릉을 세웠는데 그 왕릉은 당나라 시대 왕릉 중에서 유일하게 도굴되지 않았다고 해요. 원천강과 이순풍에 관한 재밌는 전설들이 몇 개 더 있는데요. 그 이야기들은 정리가 되면 다음에 영상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